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터 10년차 간호사 신재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체지방이 쭉쭉 빠지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살이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건 운동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운동량이 아니고요. 몸이 지방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요. 저도 예전에 주 5일씩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체중은 그대로였어요. 열심히만 하면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방은 무조건 많이 움직여야 빠지는 게 아니고요. 우선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단적인 운동이나 식단이 아니라 우리가 체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핵심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에 맞는 존투 운동하기. 세 번째, 하루 식단의 식이섬유 챙기기입니다. 왜 이 3가지가 달리기보다 체지방이 더 잘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체지방을 빼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요. 국내에서도 10만 뷰 이상 나온 영상들 중에 전문가들의 실전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비멸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이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왜 식후 10분 걷는 게 효과적인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포도당이 돼요. 이 포도당이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로 다 쓰이지 못한 포도당은요,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에너지가 덜 쓰이니까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10분만 걸어도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그 당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걷는 게 좋을까요? 바로 밥 먹고 바로 걷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확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움직여주면 혈당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걷는 게 좋을까요? 시간은 10분만 걸으면 됩니다. 에이, 10분 가지고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죠? 2022년도에 여러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식후에 걷기만 해도 이렇게 확 오르는 혈당을 식후 앉아있을 때보다 약 20% 가까이 낮춰준다고 해요. 딱 10분 걷는 걸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까 우리가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1시간 뛰는 것보다 우리가 더 꾸준히 할 수 있고 운동복이나 준비물 없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열심히 힘들게 뛰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밥 먹고 앉아 있다가 헬스장 가서 1시간 뛰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을 걸어서 혈당을 바로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지방을 잡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방금 앞서서 보신 연구처럼 식후에 걷는 게 혈당을 잡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보다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달리기 같은 운동은 체지방을 빼는데 효과가 없는 걸까요? 효과가 있죠. 대신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존투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숨이 살짝 차는 정도, 우리가 그 운동을 바로 존투 운동이라고 해요. 왜 이 존투 운동이 우리의 체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크레아틴, 탄수화물, 지방.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 3가지 중에 주 원료로 쓰는 게 달라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순간적으로 확 폭발하는 운동, 100m 달리기처럼 그런 순간적으로 확 폭발하는 운동은 바로 크레아틴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
숨이 턱턱 막히는 운동 있죠? 그런 고강도 운동, 웨이트, 예를 들면 웨이트 같은 운동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을 쓰게 되죠. 세 번째로 강도는 낮은데 우리가 오래 하는 운동, 예를 들면 슬로우 조깅이나 천국의 계단 같은 운동은 우리가 지방을 주 원료로 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운동이 이 중에 하나만 쓰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운동마다 각각 주 원료를 사용하는 게 달라요.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숨이 살짝 찬 정도로 유지할 때 그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 지방을 제일 잘 태우는 그 정도를 존투 운동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존투 구간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220에서 내 나이를 뺀 다음에 거기에 60에서 70%를 곱한 게 바로 내 존투 구간, 존투 심박수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면 220에서 내 나이 40을 뺍니다. 그러면 180이 되겠죠. 그럼 180에서 60%에서 70%는 108에서 126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내가 나이가 40살이었을 때 존투 운동 구간 심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일 때 지방이 가장 잘 빠지는 나의 심박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게 없으면 내 심박수가 존투 구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숨이 차기는 한데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존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뛰고 있는데 헉헉대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를 못 나누겠다? 그거는 너무 세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방이 아니라 당을 태우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존투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슬로우 조깅, 천국의 계단, 그리고 가벼운 자전거 타기예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30분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존투 운동이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며칠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존투 운동은 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존투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 몸이 지방이 잘 쓰이는 몸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방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바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먹느냐입니다. 사실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뭘 참거나 버티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루 식단에 식이섬유를 챙겨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채소를 넣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식단이 어때요? 밥이나 빵이나 그리고 맛있는 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하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을 먹게 되면 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혈당과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밥, 빵면을 먹었을 때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높아져 버리면 우리 몸에서 다 에너지로 쓰이지 못한 당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식단에 채소를 추가하게 되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채소를 먹게 되면 우리가 혈당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오는 당이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확 튀던 혈당 대신 채소를 먹었을 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소를 먹게 되면 우리가 속이 든든하기 때문에 조금 덜 먹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샐러드를 많이 챙겨 먹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샐러드 같은 생채소보다 살짝 찐 채소가 더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샐러드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살짝 익히면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채소에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벽에 열을 살짝 가해주면 이 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좋은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매일 챙겨 먹죠? 저도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만들어 놓고 소분해서 매일 먹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짝 찐 채소를 갈아서 한 번 먹을 양으로 소분해서 나눠두는 거예요. 아침에 꺼내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준비 시간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예전에 배가 고프니까 빵 한 조각 먹고 커피 한 입 먹고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11시 정도 됐을 때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심지어 손도 너무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다 점심도 허겁지겁 먹게 되고 오후에 또 피곤하고 속도 안 좋은 이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채소를 챙겨 먹고 나니까 12시까지 한 점심 먹기 전까지는 배고픈 것도 많이 잊고 살게 됐던 것 같아요.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시작했던 아침을 이렇게 채소로 바꾸게 되니까 배고픔도 있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없기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후 10분 걷기로 혈당을 바로바로 잡고, 두 번째, 내 몸에 맞는 존투 운동을 찾아서 몸이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세 번째, 하루 식단에 식이섬유를 챙겨서 우리가 확 오르는 혈당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정말 예전에 죽어라 운동만 했던 그 다이어트에 벗어날 수 있었어요. 체지방은요, 운동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어떻게 지방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식이섬유, 그러니까 채소를 소분해서 나눠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채소를 어떻게 쪄서 먹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매일 쪄서 먹는 채소 레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채소를 조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찌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꾸준히 먹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핵심과 그리고 다음 영상 링크까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